자, 면역대사 다이어트 글리코클린이 우리의 핵심 솔루션이잖아요. 면역대사 다이어트 글리코클린인데요. 이제 마첼 시즌 15 이제 시작하잖아요. 이 마첼에 들어가는 이 제품들을 우리가 오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20여 년 전에 이런 모습에서 이렇게 변했거든요. 오늘 또 장클린하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 변한 모습으로 저는 왜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가 모르고 했는데 너무나 그 확고한 백데이터 근거가 숨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제품, 얼마나 큰 효과를 낸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는 꾸준히 음식처럼 먹을 수 없습니다. 메나텍 제품은요. 저희들이 메나텍 제품을 얘기할 때 가장 강력하게 얘기해야 될 거는 정말 가장 안전한 음식이다라는 거를 먼저 얘기하셔야 됩니다. 업계 최초의 제품으로 입증된 제품으로 기록적인 판매량을 보유하는 엠브루토스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가장 안전한 제품에 대한 최고의 인증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인증이요? 의약품이 아니면서도 최우수 의약품 생산 공정 관리 기준을 지킨 거, 그 다음에 코셔 인증을 받은 거. 코셔 인증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더라고요. 가장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가장 정결한 음식에 안심하고 먹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코셔 인증, 그리고 NSF 인증, 그리고 안티도핑 테스트를 완료한 이 검증과 인증을 획득한 이런 제품을 우리는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오늘 첫 스타트로 나갈 제품은요, 트루퓨어입니다. 트루퓨어를 보면은 트루퓨어 닭통에 이거 보셨어요? 밀크시슬 하고 비타민C 함유 제품인데 밀크시슬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비타민 B6 단백질이나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한데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라고 트루퓨어 통에 딱 새겨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호모시스테인이 뭔가, 그리고 밀크시슬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오늘 알아가 보자고요. 간 건강에 좋은 밀크시슬을 함유해서 음주나 야근, 회식에 오케이 이렇게 정상으로 하는데요. 밀크시슬 먼저 알아볼게요. 밀크시슬의 기능, 밀크가 뭘까요? 밀크, 우유잖아요. 우유를 잘 나오게 하는 그런 허브 다른 의미의 밀크시슬이에요. 원래 이름은요, 이렇게 쿠카카 엉겅퀴 식물인 거예요. 이 엉겅퀴 식물인데 이것이 딱 잘라도 하얀 우유 같은 진액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이거를 오랫동안 먹였더니 모유를 잘 분비하더라 해서 부재로 이름이 붙은 게 밀크시슬. 그러면은 아이를 출산한 산모에게 밀크시슬 이거를 주면은 모유가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나와요. 많은 교육을 받은 메나텍 사람들도 출산하고 나서 어떤 제품을 먹으면 모유가 잘 나올까요? 물어보더라고요. 트루퓨어입니다. 퓨어를 먹으면 왜? 밀크시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밀크시슬이요, 2000여 년부터 간 건강을 위해서 섭취했다라고요. 어떤 역할 때문에 밀크시슬 하면요, 4가지 기능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밀크시슬은 간세포를 보호하고요, 간세포를 재생하고, 또 하나 항지방간 효과. 우유처럼 모유 속엔 대부분 기름이 많잖아요. 지방이 많잖아요. 그걸 잘 배출하는 의미로 항지방간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간 해독, 알코올 해독, 해독에 가장 중요한 허브인 거죠. 이런 밀크시슬에 들어있는 이 실린마린의 성분이 약으로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으로 인정받는 효능 효과에서 우리 약학정보원에도 간세포를 보호하고 손상된 간세포를 재생하고 항산화 작용도 하고 만성 간염에도 간경화에도 보조적인 치료로 쓴다라고 효능 효과를 인정을 했어요. 이런 밀크시슬이 이렇게
간에서 기름을 빼는 거. 현대인들은 간에 기름이 굉장히 많아서 지방간인 경우도 되게 많고요. 또 내장 지방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고, 또 피 속에 기름도 되게 많은 고지혈증인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내 몸속에서 기름을 제대로 빼는 항지방간 효과, 이렇게 지방을 빼는, 이런 모유를 잘 빼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밀크시스를 먹으면 굉장히 몸에 지방을 빼는데, 간을 도움되는데 되게 도움된다라는 거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밀크시슬이요, 약으로도 인정을 받았는데, 이 약사들한테 나오는 정보에 보면요, 이렇게 흡수가 잘 돼 진짜 간장약이라도 자기네 회사의 간장약을 막 비교하는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와요. 거기에서 보면요, 이렇게 밀크시슬이 350ml인데 대부분 약국에서 파는 밀크시슬이 350ml짜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흡수율이 다 별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제품을 랜딩을 하려면 우리는 진짜 흡수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져오는 제품군들이 꽤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자기네는 했더니 이렇게 액상으로 나오는데 다른 타사 제품은 이렇게 액상으로 되지 않고 고형으로 잘 녹지도 않더라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의 일반인들이 이렇게 흡수가 잘 되는 거를 잘 고를 수 있을까요? 그 밀크시슬 제품이야 트루퓨어 이렇게 얘기하면 나 밀크시슬 먹고 있어. 요즘에 젊은 친구들 술 좀 드시는 분들 밀크시슬 안 드시는 그 젊은 친구들 별로 없어요. 다 드세요. 그런데 어떤 거를 제대로 먹는가를 정말 거기를 우리는 파고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흡수가 잘 되지 않는 거, 자기네도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액상의 상태로 나왔는데 이 액상이 좋겠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아예 수용성으로 된 게 흡수가 잘 되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수용성으로 이렇게 액상의 형태를 하더라도 이거는 지용성인 거예요. 밀크시슬 아까 기름을 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기름에 녹아져 있는, 기름을 녹이는 지용성의 물질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메나텍은 엄청난 기술을 어떻게 했다? 수용성으로 막 바꿔서 우리의 몸에 엄청나게 흡수가 잘 되게 했다라는 게 첫 번째 트루퓨어의 효과입니다. 제가 약국에서 이제 알코올 해독이 굉장히 탁월하다 그랬잖아요, 밀크시슬이. 그래서 밀크시슬을 이 350ml 하나라고요, 트루퓨어 한 포하고 줬을 때 반응이 어떨까요? 밀크시슬 한 캡슐 350ml고 우리 트루퓨어에는 한 포에 거의 3, 40ml 밖에 없어요. 거의 10배나 함량은 적어요. 그런데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알까요? 완전하게 퓨어 한 잔을 먹으면은 그 다음날 이거 정말 너무나 알코올 해독이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는 반면 밀크시슬 한 캡슐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한 달 해독 먹으면 좀 덜 피곤해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용성의 형태로 퓨어를 만들었다. 이것이 정말 퓨어의 가치 1번으로 또 우리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면은 통 앞에 딱 나오잖아요. 호모시스텐의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한다. 그럼 거기서 우리가 호모시스텐이 뭔지를 알아야지 대화가 될 거잖아요. 호모시스텐을 모르었더니 저희 남편 어제 슬라이드 좀 조정해놨더니 호모시스텐이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를 딱 다시 안 되겠다. 만들어야 되겠다. 호모시스텐은요, 정말 우리 몸에 완전한 혈관 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다 붙였어요. 무서운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인 호모시스텐.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호모시스텐이 어떻게 해서 혈관을 망치는가 한번 볼까요? 호모시스텐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호모시스텐은요, 내가 먹은 단백질에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단백질을 먹었어. 근데 주로 어떤 단백질을 먹냐면은 동물성 단백질이에요. 계란이나 고기나 뭐 돼지고기, 닭고기, 뭐 소고기 이런 종류 있죠. 고기들, 생선 이런 거에 다 육류에 있는 단백질이 훨씬 더 많긴 해요. 근데 채식에도 채소에 있는 단백질에도 들어있기도 합니다. 거기 들어있는 단백질 중에 메치오닌이요, 대사가 되면 이렇게 뭐가 나와요? 호모시스텐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호모시스텐이 혈관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혈관독의 호모시스텐이 우리 몸에서 더 대사가 되면은 이렇게 시스텐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이라고 굉장히 좋은 효소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스텐이나 글루타치온으로 바뀌게 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 보이시죠? 비타민 B6. 이거 좀 잘 되는 거 주셔야 될 것 같으네요. 여기 보면은 비타민 B6가 시스테인으로 호모시스텐을 변화시키잖아요. 근데 만일에 내가 비타민 B6를 먹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호모시스텐이 넘쳐나서 혈관을 망가뜨리게 되는데요. 혈관의 적을 호모시스텐 이거를 많이 방송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당뇨, 혈압, 심혈관의 주범, 실제는요 콜레스테롤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제2의 콜레스테롤, 호모시스테인, 심혈관 질환의 단독 원인으로 확인됐다라고 하고요. 미국 의학학회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거기다가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는 불안당이라고 표현하고요. 혈관 질환의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게 호모시스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강력한 호모시스텐이요. 어떤 정말 오늘 빨리빨리 안 넘어가네요. 질병관리본부에서도요. 호모시스텐의 수치가 점점점 올라가면은 심근경색, 뇌졸중, 당뇨, 치매의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할 때 호모시스텐 수치 검사도 들어가 있어요. 이런 호모시스텐이요. 혈관 내벽을 저렇게 꼭 뭐죠? 가시처럼, 유리 파편처럼 이것이 호모시스텐 보이시죠? 이것이 혈관 내벽을 굉장히 손상을 시켜서 혈관 내벽, 우리 왜 세포 손상을 제가 강의할 때 세포가 손상이 되면 세포는 위축이 되기도 하고 두꺼워지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과형성이 되기도 하는데 이 호모시스텐이 혈관 내벽을 손상을 시키면은 혈관 내벽을 두껍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뇌경색, 심혈관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제공을 해버리고요. 이렇게 이 혈관을 망가뜨리면서 결국 어디까지 망가뜨리냐면요. 신경세포 기능까지 저하를 시켜서 이렇게 신경세포의 기능이 저하되면은 이거 안 되는데요. 이렇게 치매, 경도인지 장애까지 치매 위험률까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은요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나는 좀 고기를 기분 좋게 먹었는데 이 비타민 B6의 부족으로 호모시스텐이 어떻게 그대로 내 몸속에 쌓이게 되면은 혈관을 망가뜨린 주범, 거기다가 치매 주범으로 밝혀졌다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요 호모시스텐이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밝혀져 있어요. 요즘에 갑상선에 문제 있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갑상선 암 수술하는 사람 많고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 많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단백질 내가 고기를 조금 먹었어.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위험해진다라는 걸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는 폐경기가 되면요. 훨씬 더 호모시스텐이 더 증가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체지방이 나는 그냥 살이 쪄 있을 뿐인데 나는 호모시스텐이 훨씬 더 많아져 가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이래저래 피해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거를 왜 병원에서는 수치만 검사하고 사람들한테 별로 얘기를 안 할까요? 병원에 가면 왜 콜레스테롤만 얘기하고 호모시스테인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왜 얘기를 안 할까요? 왜냐면요, 약이 없기 때문이에요. 호모시스테인을 낮추는 약이 없고, 아까 뭐라고요? 비타민 B6거든요. 또 하나, 여기서 보면은 비타민 C, B6가 완전히 타겟 키고요. 비타민 B12나 엽산이나 마그네슘 이런 종류들이 결국 호모시스테인을 덜 만들게끔 이렇게 간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정말 고기 먹을 때 채소 좀 더 많이 먹고 내가 기존에 종합 비타민 미네랄 하나 좀 더 먹고 이렇게 하면 해결될 건데 굳이 약으로 개발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약으로 개발이 안 됐어요. 그래서 별 강조를 안 할 뿐이지 콜레스테롤보다 훨씬 더 위험한 걸로 지금 점점점 더 밝혀지고 방송에서는 떠들고 있지만 사람들의 뇌리에는 콜레스테롤만 생각을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평소에 내가 고기 먹을 때 정말 고기 한우 정말 맛있게 식사하고 나서 매실차 한 잔 먹느니 표 한 잔을 먹는 거 얼마나 대단한 거 그죠?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어. 내가 갑상선 약을 먹고 있어. 그러고 고기와 빵을 먹고 나서 피오차를 먹는 사람이 오래 살고 건강할까요? 아니면은 거기서 저는 요구르트 한 잔을 마시는 게 나을까요? 간의 기능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간은요, 간의 기능하면 전부 다 해독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간은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간은 이렇게 합성의 기능과 해독. 여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간은 합성을 하고 여러 물질을 합성하고 해독을 한다. 두 가지. 합성을 하는 거, 해독하는 두 가지.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거를 합성할까요? 정말 많은 화학물질들을 합성을 하는데요. 알부민이라는 것도 합성하고 담조산도 합성하는데 우리가 정말 조금 전에 얘기했던 혈관의 주적인 콜레스테롤과 호모시스테인 그 주적 중에서 콜레스테롤을 누가 합성을 할까요? 간이 합성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콜레스테롤 높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병원에서 그렇게 진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당장 머릿속에 딱 스치는 거 어떤 거 생각할까요? 고기를 먹지 말아야지. 그 맞는 말이긴 하죠. 호모시스테인 때문에 안 먹어야 되는데 근데 뭐 때문에 안 먹어야 될까요? 고기를 안 먹는 건 호모시스테인 때문에 안 먹는 거고 콜레스테롤은 간의 기능을 올려줘야 돼요. 왜?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버리고 또 해독을 하는데요. 콜레스테롤은요, 우리 몸에서 왜 콜레스테롤이 높으냐? 콜레스테롤 총량을 보면은 이렇게 콜레스테롤은 합성량이 간에서 대부분 만들고 음식에서 섭취하는 건 엄청 적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만들어진 그 콜레스테롤이요. 콜레스테롤이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배설량과 합성량을 그거를 총량으로 보는데요. 합성은 간에서 만들고 배설도 간에서 배설을 해요. 간에서 어떻게 담즙산을 만들어 가지고 장으로 배출하는데요. 요 담즙산으로 만들어서 장으로 배출할 때 비타민 C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비타민 C를 딱 없앤 그 기니피그를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엄청나게 쌓여가지고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에 걸리더라라는 논문 실험 결과가 있는 거죠. 그만큼 비타민 C하고 콜레스테롤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콜레스테롤은 어디서 주로 만든다? 내가 콜레스테롤 높다? 간에서 콜레스테롤 80%를 만들어버리고 음식으로 들어오는 건 20%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서 간은 콜레스테롤을 만들고 배출하는 조절센터다. 그런데 이 간 기능이 무너졌어. 그러면은 잘못된 콜레스테롤을 만들고 안 좋은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버리고 또한 배출도 안 돼서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혈액중에 높아가겠다라는 걸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두류프요에는요, 이렇게 비타민 B6를 함유한 유산균, 락토바실러스가 주 원료고요. 또 밀크시스 주 원료에다가 많은 부재료들이 있죠. 이 부재료들
효과를 보면은 밀크스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손상된 간세포 재상 항지방의 효과 있고요. 간 해독 물질을 정말 각종의 간 해독 물질들을 다 함유하는 천연의 허브들로 이루어진 맛있는 주스처럼 먹을 수 있는 수용성의 허브 제품이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퓨어는요, 가장 쉽게 해독하는 방법이죠. 산화스테롤을 유발하는 독소를 제거하는 신체 해독 영역을 지원한다. 신체의 해독 영역을 지원하는. 그래서 어떤 해독을 지원한다? 지방도 빼고, 콜레스테롤도 빼고, 호모시스테인도 빼고. 그래서 간 해독으로 나왔지만 실제는 혈관 해독과 뇌 해독까지 연결이 되는 게 우리는 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퓨어는 언제든 건강한 간세포 재생과 해독을 위해서 그리고 가체중,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배출을 도와준다. 그러면서 탄력과 동안 피부를 원할 때 면역에도 또 생리통이 잦을 때도 장이 앉아서 자주 가스가 찰 때도 담석이 있거나 담즙 분비가 불량할 때 소화를 잘 못 시킬 때도 퓨어는 언제든 필요하다. 그래서 퓨어는요, 정말 혈관이 안 좋을 때도, 장이 안 좋을 때도, 소화가 안 될 때도, 정말로 딱 하나 또 찾으라 그러면 또 퓨어를 먼저 권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센스를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간을 해독을 보면은 간은요, 지용성인 독소를 1단계 해독 과정, 2단계 해독 과정을 거치면서 수용성인 상태로 대변이나 소변으로 해독 물질을, 독소 물질을 버리게 되죠. 독소는요, 두 가지예요. 지용성 독소하고 수용성 독소하고 두 가지죠. 수용성 독소는 어떻게 버릴까요? 물에 녹여 있으니까 물만 드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독할 때 물 많이 드시라고 하는 게 수용성 독소를 좀 빨리 내보내자. 이 클린하면서 물 많이 안 드시면 독소가 잘 안 돼요. 클린 제품들은 지용성 독소를 많이 버리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거기에 물을 조금 먹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머리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졸리고 입은 더 많이 마르고 이런 상황으로 우리 호전 반응, 아닌 호전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수용성 독소를 버리는 물을 좀 많이 드시라 이렇게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되죠. 이렇게 할 때요. 1단계, 2단계 거칠 때 이쪽에 있는 게 뭘까요? 비타민 B그룹, 그리고 엽산이나 글루타치온, 또 2단계는 이런 아미노산이나 이런 또 아미노산들이 1, 2단계에서 필요하죠. 이때 여기에 영양소가 없게 되면요. 대사 중간 물질을 훨씬 더 독성이 강하고 활성산소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클린할 때 재료가 부족하게 들어가면은 오히려 내 몸을 더 많이 망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이 간의 해독 작용에서 글루타치온 보셨죠? 이 글루타치온에 대해서 오늘 잠시 알아보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글루타치온 요즘에 방송가에서나 홈쇼핑에서 아주 핫한 이슈예요. 아시죠? 그죠? 여에스다가 나와서 입에서 녹여 먹는 필름형 글루타치온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해죠. 그래서 글루타치온도 저도 많이 알 줄 알았더니 어선불하게 다들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글루타치온을 기억하면 배곡주사 이거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피부과에서 배곡주사나 신데렐라 주사의 재료로 뭘 쓰냐면 글루타치온을 써요. 그만큼 반짝반짝하게 물광 피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배곡주사라고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 재료가 글루타치온이에요. 그런데 그 글루타치온이 도대체 뭘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가 단백질을 먹어서 이렇게 호모시스테인에서 대사돼서 시스테인이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글루타치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글루타치온은요, 세 가지 아미노산이 결합된 펩타이드라고 해요. 세 가지 아미노산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세 가지 아미노산은 굉장히 분자량이 크죠. 글라이신, 그 다음에 글루타민, 시스테인 이 세 가지가 결합된 트리플 펩타이드를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글루타치온은 딱 네 가지 기능.
밀크 시슬 4가지 기능처럼 이 글루타치온 딱 4가지 기능을 꼭 알았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인체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해독 효소예요. 몸을 해독하는 해독 효소인 거죠. 간이 해독 기능을 하는데, 해독 기능을 수반하는 건 뭐냐 봤더니 간에 있는 글루타치온이 최고로 그 일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 세포에서 다 발견되는데, 어디서 제일 많이 발견되냐면은 간에서 제일 많이 발견되고요. 그 다음에 뇌에, 근육에 이 3군데에 제일 많이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해독 효소인 그 글루타치온은 항산화, 활성산소도 없애는 항산화 능력도 있고요. 면역도 강하고 항암 효과도 있고, 이 3가지 기능 외에 또 하나 밝혀진 게 피부 미백 효과가 있다 해서 글루타치온을 배곡 주사로 쓰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만일에 단백질을 먹었는데, 고기를 맛있게 먹었는데 내가 이 비타민 B6, B12 이런 걸 모자라고 해서 호모시스테를 만들어서 혈관을 나가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사람 하나 하고, 어떤 사람은 피오를 잘 먹어서 글루타치온을 만들면은 정말 내 몸을 해독하는 완전하게 180도로 반대되는 그런 길을 딱 제공하죠. 이 단백질이 양날의 칼을 뭐라 해야 되나요? 이 호모시스텐이 양날의 칼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 호모시스텐이 욜로 가냐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 같죠? 퓨어 하나를 먹었을 뿐인데 우리는 인생이 일로 가는 인생하고, 완전 여기서 혈관의 도구로 가는 인생하고. 그래서 정말 퓨어 한 잔을 드셔야 되는데요. 이 글루타치온을 잘 만들어주는 게 트루퓨어라 하면은 글루타치온의 재료는 뭔가 한번 볼게요.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었었는데 그 슬라이드를 보고도 잘 감들이 없어서 제가 슬라이드를 만든 그 베이스를 제가 오늘 이게 슬라이드를 또 만들어 왔어요. 약사들 중에 최고의 약사가 미국의 수지 코엔 약사인데요. 드럭머그라는 용어를 최고로 먼저 썼던 약사예요. 이분이 굉장히 많은 책을 발간했었는데 가장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책이거든요. 그 책의 드럭머그 중에서 글루타치온은 세포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세포의 관문인 수용체를 통과하기에 너무 덩치가 크기 때문이다. 이해하시겠죠? 필름을 먹는다고 흡수가 잘 된다고 표현을 해요. 물론 들어가기는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 글루타치온은 세포 안으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분자량이 3가지 아미노산이라서 분자량이 커서. 그래서 수용체를 통과할 수 있는 작은 전구체들을 복용한다면 이 전구체들은 세포 안에서 합체를 해서 글루타치온을 합성할 것이다. 우리가 만일에 먹는 글루타치온을 먹었잖아요. 그래도 그거는 위나 간에서 이렇게 대사가 돼가지고 3가지 아미노산으로 쪼개져요. 그걸 다시 간세포 안에서 어떻게 합체라는 걸 해서 글루타치온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먹는 글루타치온을 먹으면은 흡수가 안 된다는 게 거의 정설인데도 요즘에 필름을 먹으면은 뭐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데 100을 먹어서 한 2, 30 들어가면은 그것이 효과를 낼 수는 있죠. 그런데 실제로 가장 효과적인 글루타치온을 올리는 가장 효과적인 거는 유청 단백을 복용하는 거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글루타치온 수준을 높이는 가장 빠른 방법은 유청 단백. 이 유청 단백 안에는 글루타치온의 아미노산 3총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언급한 아미노산 3총사는 유청 단백질에서 발견되는데 이 3가지 아미노산이 최종적으로 글루타치온을 완성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흡수율이 잘 되지 않는 뭐 필름형이든 뭐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가장 그것보다 더 빠르게 올리는 유청 단백을 드시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글루타치온이요. 이렇게 뇌로도 흡수가 돼요. 그래서 자폐증을 앓는 아이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파킨슨병 환자를 위해서 원래는 주사로도 쓰이기도 해요. 병원에서 그렇게 주사를 하지만 우리는 먹는 거를 먹어서 훨씬 더 도움되게 하면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이 유청 단백을 복용할 경과가 갑자기 좋아지는 것도 이것이 뇌로
흡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밝혀졌죠. 근데요, 이거를 보충제로, 유청단백, 이런 음식이 아니라 뭐 필름을 먹는 글루타치온을 먹는 보충제 형태를 먹으면요, 자칫 적정량을 초과하기 어려워서 내 몸에 너무 많은 글루타치온을 섭취하게 되면은 우리 몸은 스스로 메티라는 능력이 억제돼서 메티라가 잘 안 돼서 결국은 다시 혈관 독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가게 돼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글루타치온을 그냥 약으로 먹었잖아요. 알약의 형태로. 그러면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간세포에서 합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합성 능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평소에 뭐 이걸 먹다가 안 먹어버려. 그러면은 원래 글루타치온을 만들어내는 그 기능이 억제되어 있기 때문에 내 몸은 더 큰 피해를 가질 수 있겠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글루타치온이 고갈되지 않게 하려면은요, 술을 많이 마시거나 또 스타치나 콜레스테롤 약을 먹거나 또 타이레놀이나 항생제나 또 효모군의 가행성장, 이거는 이제 빵 같은 거 많이 먹는 거, 그리고 유산균을 적게 먹고 이러면요, 글루타치온이 굉장히 내 몸에서 소모량이 많아진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런 글루타치온이 가장 빠르게 내 몸속에서 공급하는 가장 좋은 길은 뭐다? 유청단백을 먹는 길이다. 그런데 그 유청단백을 우리는 어떤 형태로 가장 최고의 안전한 유청단백, 코셔 인정을 받은 그것도 펩타이드 형태로 된 가수분해까지 된 유청단백은 오소린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소린을 먹으면 지금까지 했던 결과로 딱 머릿속에 어떤 게 바뀌어요? 회복 주사를 늘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래서 우리의 피부는 왜 그렇게 클린하고는 반짝거릴까? 그냥 독성을 빼서 반짝거릴까? 다른 데서 해독하고 단식한 사람의 얼굴과 우리 오소리를 먹어서 클린한 사람의 얼굴과 정말 너무 다른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냥 모르겠다면 저만 보시면 볼 것 같습니다. 단순 유청 단백이 아닌 독점 특허의 펩타이드 기술의 단백인 오소린이라는 거죠. 이 오소린은요, 펩타이드 기술로 만들어졌어요. 단백질을 유청단백은 모든 단백질을 최고의 단백질을 만드는 기술은 펩타이드 기술이에요. 펩타이드는요,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 자체가 기능을 발휘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어떤 기능? 효소로서의 기능, 호르몬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식욕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그런 펩타이드를 오소린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유청단백은, 유청은 어떤 거냐? 우유에서요, 지방 빼고 락토즈 빼고 물 빼고 그리고 카제인, 우유 속에 제일 많은 단백질인 카제인을 빼고 남은, 독성인 카제인을 빼고 남은 그것이 유청인데요. 이것이 기술력이 제대로 받쳐지지 않으면 카제인도 잘 빠지지도 않고요. 이런 것들도 완벽하게 잘 빠지지 않아요. 그거를 완벽하게 뺀 것이 코셔 인정을 받은 저희 펩타이드 가수분해 유청 오소린인데요. 시중에는 많은 농축 유청도 있고요. 분리 유청도 있고 가수분해 유청도 있는데 이 단계를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장 비싼 거는 가수분해 유청, 그리고 가장 비싸고 효과도 가장 좋고 근육도 잘 만들고, 그래서 아기들 이유식에 쓰는 재료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가수분해인데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이거를 펩타이드로 만들었다라는 것까지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이 독점 펩타이드 기술의 오소린은요, 체지방을 감소하고요, 근육과 조직을 만드는 필수 아미노산을 효과적으로 제공을 해서 근육량도 올리고 기초대사량도 올리고요, 또 누구나 남녀노소 아이들에게도 건강한 단백질을 공급하는데 합성물이나 감미료나 방부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까지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펩타이드 기술은 어떤 거냐면요, 포만감을 줍니다. 그래서 섭취 후 20분이 경과하면은 글리코매크로 펩타이드가 분비돼서 시비중에서 식욕 억제 호르몬인 CCK를 분비해서 식욕을 딱 정상으로 맞춰 놓습니다. 그래서 오소린을 외식을 하면은 알게모르게 식사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오소린을 한 20분이나 30분 전에 먼저 먹고 갑니다. 그럼 외식을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가시가지 않는 그런 상태로 또 만들어지게 되죠.
식사량을 기본 좋게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소린 안에는 분지 아미노산, 근육을 잘 만드는 분지 아미노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근육을 잘 만들고요. 또 그 자체가 지방을 감량하는 역할도 하고요. 또 지방량을 억제해서 또 실제적으로 혈압을 조절할 수 있는 안지오텐신 전환 혹수를 억제하는 그런 펩타이드, 오소린 특수 펩타이드를 가지고 있고 지방을 분해하는 그런 호르몬을 잘 만든 그런 패스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오소린이요, 아까 전에 글루타치온 얘기했듯이 가장 강력한 해독 항산화 요소인 글루타치온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그거를 갖고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보여드렸고요. 이것이 왜 코식 인정을 받았나? 풀먹이소에서 그 원재료를 가지고 그거를 정말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요, 이 오소리는 우유에서 뽑았어요. 그럼 우유는 한번 볼까요? 그럼 나 우유 먹으면 돼. 우유는 정말 친구인가 적인가 봤을 때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교수가요. 유제품이 많을수록 소비가 많을수록 골다공증 방멸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했고요. 실제 우유를 많이 섭취를 했더니 고관절, 골절율이 엄청 올라가는 걸 보이시죠? 그럼 우유는요, 골다공증의 치명적이라는 걸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요. 두 번째는 우유를 섭취했을 때 1형 당뇨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또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후생신부에서도 의료계 최초의 신문 여기서도 우유를 일찍 먹으면 당뇨병 위험이 높아지고요. 우유 소비가 많은 나라일수록 1형 당뇨 발병률이 가장 높았다라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유는요, 많은 의사들은 나와서 우유를 마셔라, 또는 우유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막 혼란을 주죠. 이렇게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도 우유 섭취를 피해라 하고 당뇨관리 저널에서도 아주 강력하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란셋에서도 정말 이 카제인에 대한 항체가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우유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데 또 우유를 마시라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유를 저온 살균하면 칼슘은 변하지 녹지 않는 칼슘으로 바뀌게 되고요. 카제인하고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파괴돼서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카제인이 엄청나게 우유에서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내 몸속에서 노화를 촉진하고 염증 올리는 이 우유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소린으로.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우유 속에 있는 좋은 단백질만 뽑아놔 꼭 우유를 드셔야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 정말 이거를 알려주면서 바꿔가는 그런 상황도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좋은 오소린이 들어가면요, 근육이 감소되는, 노화될수록 근육량이 줄어들어서 근감소증으로 힘들어지는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졸피뎀, 수면제를 많이 먹고 우울증 수면제를 먹는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문제는 뭐예요? 이런 약을 먹었을 때 가장 부작용 1번은 넘어지는 거거든요. 근육도 없는데 수면제를 먹었어. 그럼 낙상으로 거의 1년 내에 사망으로 가는 이런 케이스를 저는 정말 상상이 되거든요. 이런 분들께, 우리 부모님들께, 그리고 뼈가 약한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 뼈를 만드는 칼슘인가 단백질인가, 대부분 이건 다 단백질. 오소린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단백질. 그 사이사이 칼슘이 시멘트처럼 이렇게 벽돌을 딱딱 붙여주는 거죠. 뼈 속에는 벽돌하고 시멘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벽돌에 해당하는 게 오소린, 시멘트로 붙이는 거는 칼슘. 그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서 뼈를 견고하게 유지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면역을 지원하는 이런 글루타민, 이런 것들이 분지 아미노산 이런 것들, 오소린 먹으면은 면역도 지원되겠다. 그리고 단백질 보충제를 먹었더니 분지 아미노산을 먹었더니 이것이 근육에도 수명에도 좋더라. 그리고 유청 단백질은 당뇨약과 비슷한 효과를 보이더라. 혈당 상승을 크게 억제할 수 있다라는 많은 내용들 있죠. 이게 전부 다 오소린을 먹으면 좋아질 거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이렇게 유청 단백을 먹었더니 세포 건강해서 항암요법이나 방사선 치료에도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암 환자에도 오소린을 드시게 한다라는 거를 기억하셔서 오소린 섭취 후에 예상되는 좋은 효과들은요, 당뇨에도 눈 건강에도, 그리고 피부 보습,
잇몸도 조직도 근육질로 되어 있잖아요. 결합 조직. 그것도 탄력 있게. 그리고 방광 근육, 요실금이 좋아지겠죠. 체지방을 당연히 감소시키고요. 혈압을, 오소린 특수 펩타이드가 혈압을 안정화시킨다 했죠. 당뇨도 도움되고요. 정말 잔주름 기미, 그리고 맑은 피부, 피로감이나 관절, 근육을 올려주는 기능이 있겠다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오소린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트루세이프를 볼게요. 트루세이프는 되게 간단한데요. 트루세이프는 여기 보면은 공액 리놀렌산, 가체중인 성인의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요. 지방세포 분해 활성화의 주성분인 CLA를 함유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CLA는요, 홍화씨에서 추출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홍화씨는 보통 상식적으로, 홍화씨를 먹으면 관절에 좋아. 이렇게 생각 많이들 영상을 하시잖아요. 이 CLA를 먹으면요, 홍화씨에 추출한 CLA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절에도 당연히 좋습니다. 왜? 체지방을 줄여주니까 더 좋아요. 체지방 몸을 무겁게 하지 않으니까 더 좋기도 하고, 또 이 홍화씨 자체가 관절의 염증에 도움되는 것도 또 일부 들어가잖아요. 이 CLA는요, 체지방 감소 효과와 근육 손실을 막는다. 근육을 올려주는, 증가하는 효과는 없고요. 근육 손실을 막아서 근육량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CLA는 근육과 지방 조직의 혈류량을 올려서 근육 기능 개선과 지방 분해를 도우고요. 특히나 맨 처음에 CLA를 발견한 거는 항암 효과가 있는 걸로 발견하다 보니까 이런 효과가 밝혀진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지방으로 인한, 지방이 많아서 오는 질병인 암, 유방암이나 대장암이나 전립선 이런데 항암 효과도 같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항당뇨 효과도 있고 LDL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도 있다라고 밝혀진 게 CLA의 효과입니다. 그리고 이 트루세이프 안에 들어있는 HCA는요, 내가 먹은 밥에서 남아 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쌓이잖아요. 그거를 억제해주는, ATP 시트레라제를 억제해주는 그런 기능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밥을 좀 가시겠을 때 그것이 살로 가겠는 거를 트루세이프를 먹으면 좀 차단하는 거죠. 그리고 지방세포 발생을 억제하고 또 체온을 상승해서 지방을 잘 타게끔 하는 이런 재료들이 다 함께 들어있는 것이 트루세이프인데요. 각각으로 대부분 인터넷상에서나 약국가에서는 각각 팔아요. 가르시아 캄보자도 따로 팔고 CLA도 팔고 망고시도 따로 팔고 다 따로 파는데, 트루세이프는 이 네 가지를, 체지방을 낮추는 네 가지를 한꺼번에 다 넣어놓은 것이 트루세이프입니다. 그래서 체지방 감소 효과, 근육 형성을 원하고 또 LDL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상황으로. 그래서 이제 보면은 콜레스테롤 쪽에 보면은 이제 피오나 오소린이나 이 트루세이프 함께 다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고요. 카탈리스는요, 정말 저는 카탈리스 하나를 되게 쉽게 권하는데요. 종합 비타민 미네랄 하나 안 먹는 사람은 인생을 포기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정도로 심각하게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너무 많은데 이거조차 안 먹고 살아가는 거는 정말 반쯤 포기하고 살아간다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아는 저로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안 먹겠다고 버티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카탈리스트 하나 권할 때 종합 비타민 미네랄 많이들 대부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차별화를 저는 어떤 걸 딱 강조하냐면은, 우리는 48가지 들어있다. 종합 비타민 우리 48가지 들어있다. 여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48가지 들어있는 거 없어요. 근데 이것들이 흡수가 잘 되게끔 엠브로토스 베이스, 글리코 영양소 베이스 안에 들어있잖아요. 얼마나 흡수가 잘 되겠어요. 48가지, 이거 다른 데는 이것저것 나눠서 막 섭취하게 해요. 그래서 종류만 많아져요. 근데 여기는 한 가지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 정말 메나테 제품 비싸서 못 먹겠다라고 이상한 얘기를 하시면은 카탈리스트 하나 48가지 들어있는 거 65,000원이라 이렇게 딱 정의하고 꼭 드시게 하셔도 됩니다. 이 48가지 안에 칼슘이요 들어있고요. 칼슘은요, 칼슘을 먹으면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난 석회화가 있어서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거는 뼈로 칼슘이 뼈나 체액으로 가지 않고 다른 조직에 쌓여서 침착하는 상황이 석회화거든요.
그런데 내가 먹은 칼슘이 뼈로 잘 가게 하면 되잖아요. 뼈로 잘 가게 하는, 칼슘이 뼈로 잘 가게 하는 영양소가 뭘까요? 마그네슘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비타민 K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유기산, 채소가 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칼슘이 들어가야 돼요. 칼슘을 안 먹으면 내 몸의 혈액은 칼슘 농도를 죽기 살기로 맞추는 게 조물주가 세팅을 해놨어요. 혈액 중에 칼슘이 안 맞으면요, 우리는 그냥 사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혈액 중에 칼슘의 농도는. 그런데 내가 피 속에 칼슘이 적어, 칼슘 섭취가 부족해서 피 속에 칼슘이 없으면은 뼈에서 빼다가 피 속에 칼슘의 농도를 맞추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칼슘을 안 먹겠다 그러면은 내 몸속에서 계속 칼슘이 빠져나와서 뼈는 더 약해지고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서 뼈에서 나온 그 칼슘이 혈액 중에서 농도를 맞추잖아요. 그러고 남는 거는 어디다 갈까요? 다시 뼈로 돌아갈까요? 아니에요. 다른 조직이 쌓여요. 그래서 석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석회화는 내가 칼슘이 부족했을 때 더 많이 석회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석회화가 안 되려면은 칼슘이 뼈로 갈게, 다른 조직에 안 가려면은 이 5가지를 제대로 먹으셔야 되는데, 이 5가지가 제대로 다 들어있는 거, 비타민 K까지, 유기산까지 48가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카탈리스트입니다. 마그네슘의 역할도 너무 잘하실 것 같아서 그냥 우리는 48가지 뼈로 가는 칼슘을 먹겠다 라고. 그리고 비타민 C까지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C는요, 혈관을 보호해요. 혈관을 보호하고, 또 하나 천연 콜레스테롤 저하제라고 표현해요. 천연의 영양소 중에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1번의 영양소를 찾아라 그러면은 비타민 C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비타민 C를 너무 모르시는 거, 그 대답을 안 하시면. 그리고 치아도, 잇몸도 건강하게 해도 상처도 회복하게 되고요. 검버섯이나 콜라겐을 만든다,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항히스타민, 가려운 거를 막아주는 항히스타민 효과가 비타민 C에 있는데요. 이 비타민 C도 또 200ml 정도 카탈리스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저것 못 먹겠다, 카탈리스트 하나. 그래도 정말 저는 너무 아쉬워요. 퓨어까지. 그래도 오소린까지 다 가지고 드시면 너무 좋겠다. 지금 이 3가지는 정말 꼭 드셔야 된다. 우리가 너무 필요한 거. 피로는 비타민 C잖아요. 비타민 C 하면 피로. 그런데 아까 혈관도 필요하고 콜레스테롤도 뭐 다 기억을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딱 생각하면 피로는 비타민 C. 근데 우리가 피로에는 비타민 C라고 다 알고 있는데, 피로는요, 도대체 뭔가, 그냥 우리가 의학계에서는 피로는 둘로 나눠요. 중추성 피로와 말초성 피로로 나눠요. 중추성 피로와 말초성 피로 중에서 피로의 대부분은 중추성 피로예요. 왜냐? 피로의 증상 1번 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뇌가 피로한 것이 가장 피로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뇌가 피로했을 때 드러나는 증상은 졸리는 것도 있지만 잠이 안 오는 것도 있어요. 왜? 뇌가 피로하면은 뇌에서 만들어내는 물질들을 못 만들어내잖아요. 뇌에서 만들어내는 물질 중에서 멜라토닌이라고 아실까요? 세로토닌이라고 아실까요? 세로토닌은 대부분 장에서 만들지만 뇌에서 작동을 많이 하죠. 그런데 멜라토닌은 다 뇌에서 만들어요. 근데 뇌가 피곤해가지고 에너지가 없어. 멜라토닌을 못 만들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잠이 안 오고 불면과 우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잠 안 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머, 내가 너무 에너지가 없나 봐요. 내가 필요한가 이러고도 감동이 안 와. 뇌에 에너지가 없군요. 그래서 집중이 안 되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2가지인 거예요. 낮에는 집중이 안 되고 밤에는 잠이 안 와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해요. 너무 피곤한데 확 자든, 너무 졸리든, 잠이 너무 피곤하니까 뭐 너무 잠이 푹 자더라. 그건 애들이나 하는 얘기예요. 애들은 피곤해도요, 멜라토닌 정도는 만들어내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노폐물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내 노폐물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는 기능이 완전 떨어져서. 그래서 애들이나 그렇게 한 40대는 아직은 좀 그나마 좀 내가
독소 좀 적으면은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노화가 될수록요, 이제 뇌의 에너지 기능이 더 떨어지고 독소가 더 많이 쌓여가지고 이제 뇌의 피로 물질이 쌓이면은 불면으로 가버립니다. 그랬을 때 저는 비타민C, 메나붑을 정말 단 하루도 놓치고 싶지 않다. 잠 안 올 때. 그래서 저는 이 메나붑을요, 이 비타민C 이거 15포에 74,000원 얼마나 비싸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판매 잘 못했어요. 근데 불면과 우울 있는 사람들께 제가 자기 전에 한 포 드시라 그랬더니 너무 좋아져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나붑 판매량이 엄청 좋아지더라고요. 잠 못 자는 것만큼 힘든 상황도 없단 말이에요. 거기는 절대 가격을 안 따지시더라고요. 먹고 푹 자고 컨디션 좋아지니까 메나붑 가격을 안 따지게 되더라고요. 그럼 메나붑이요. 메나붑은 이렇게 메나붑은요, 철저하게 계산된 pH비를 기준으로 엄선된 원료로 200여 가지 이상의 까다로운 공정과 품질 검사를 거쳐서 완성된 제품이 메나붑인데요.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만일에 가령 이제 여기서 한번 볼까요?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내가 비타민C가 이렇게 저렇게 좋아, 뇌의 피로에 도움돼 하면은 저 비타민C 먹고 있어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그러면은 대부분 비타민C를 어떻게 경구용으로 알약으로 먹죠. 그 알약의 흡수율은요 5에서 20%밖에 안 돼요. 대부분 5%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흡수율이 정말 떨어져요. 거기다가요, 알약에 들어있는 비타민C 1000ml라 치잖아요. 그 안에 비타민C는 가루, 원래는 가루예요. 근데 그 가루를 알약으로 뭉쳐야 되잖아요. 뭉칠 때 필요한 거 부영제. 부영제가 엄청 들어있어요. 그냥 1g 안에 100ml나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매일 평생 먹는다 생각해봐요. 그래서 드시고 싶겠어요? 전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서 그렇게는 안 먹고 싶어요. 그래서 부영제 없는 그럼 가루를 먹어? 가루를 먹으면 또 속이 쓰리다는 사람이 있어요. 비타민C 먹으면 속 쓰려서 못 먹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메나붑 밤에 제가 먹으라 할 때 속 쓰리면 절대 얘기 못하죠. 단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요. 너무나 흡수율이 좋고요. 너무나 안전하게 흡수됐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메나붑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최애 메나텍 제품일 수가 있어요. 흡수율도요 너무 좋아서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제가 비타민C 3000ml짜리 파우더를 저녁에 잘 때 먹어보고 메나붑 한 포를 먹어봤어요. 메나붑이 훨씬 더 숙면을 취해요. 3000ml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메나붑 하루에 3포를 먹어야 되는 뭐 암 환자 같은 경우에 여유가 없다. 그럼 한 포는 메나붑 먹고 2포는 뭐 3000ml 파우더를 먹고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메나붑은 너무나 파워 있고 흡수율이 잘 되는 정말 대단한, 속 쓰리지도 않고요. 위도 건강하게 하죠. 그리고 잠도 푹 자게 하죠. 여기 보면요. 부신 피로와 불면에서 이렇게 부신 피로를 가진 사람은 공포와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는데 부신의 적절한 양의 호르몬을 분비하지 못할 때 생기는 불면증 역시 마찬가지다. 이 부신 호르몬을 잘 만들어주는 것도 비타민 C입니다. 부신의 가장 좋은 영양소가 비타민 C인데요. 그래서 불면에도 도움이 되고 내 피로에도 도움이 되는 건데 이 비타민 C가 우리 몸에서 가장 고농도로 녹아져 있는 곳은요. 딱 2군데예요. 어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다 얘기했어. 뇌하고 부신하고. 그래서 이 비타민 C는요. 뇌하고 부신에 제일 많은데 부신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호르몬이 다 나오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신에서 호르몬이 나오려면은 특히나 갱년기의 여성 호르몬이 갱년기 전에, 폐경기 전에는 난소에서 나왔다가 갱년기 이후가 되면은 난소 기능이 퇴화하면서 그 여성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 어디서 나오냐면은 부신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부신에서 나올 때 비타민 C가 없으면서 부신에서 이 호르몬을 못 만들어줘요. 그래서 갱년기 여성들이 갱년기 반응을 심각하게 힘들어 할 때 뭐를 준다? 메나붑을 주면은 호르몬이 부신을 굉장히 잘 만들게 되어 있는데요. 이 고농도로 되어 있는 이 비타민 C가 가령 저 에스키모인들이나 이렇게 북극 지방 이런 데 사람들은 그 야채 하나도 없어도 비타민 C 못 먹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 호르몬을 잘 만들어서 종족도 번식하고 이렇게 잘 살았을까요? 심혈관 질환도 없이. 뇌나 이 부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야채를 못 먹는데 이 사냥을 하면요. 그냥 그 짐승의 동물의 뇌를 날것으로 먹었대요. 부신 신장을 콩팥도 날것으로 먹었대요. 거기서 비타민C를 그대로 깨를 구우면 싹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날것으로 먹어서 그 비타민C를 그대로 보충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건강에 갔다라는 비타민C의 얘기도 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날것을 안 먹어도 뇌나붐으로써 우리의 뇌나 부신, 제가 부신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이렇게 알레르기나 간절통이나 뭐 많은 면역의 핵심이 부신 호르몬인데 그 호르몬을 제대로 만들어줄 때 뇌나붐이 꼭 필요하다. 흡수율이 좋은, 그리고 우리 몸에 손상을 주지 않고 뇌를 빠르게 안정화시키는, 뇌 에너지를 올려주는 뇌나붐이 엄청난 파워를 발휘할 것이다 라는 거를 알려드리면서 너무나 짧은 시간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